똘똘한 한 채는 버틴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잘못된 일종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5년 정도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은? 그래서 벼락거지는 실질적으로는 하락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입지하고 상관없이 하락장이 되면 그런 가격들도 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이시죠? 이현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한 달 반? 2달 됐나요? 네, 그 정도 된 그 것 정도 같습니다. 됐죠?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책을 쓰셔가지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셨어요. 또 아, 이렇게 예. 자꾸 이렇게 잘 나가시면 안 되는데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네, 주식과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되는. 네. 네, 뭐 연구소 이름도 사이클이니까. 네, 네. 근데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이 책에서도 네. 그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 혹은 집 투자, 부동산 투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편견에 휩싸여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볼 때 약간 답답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입지론이죠. 입지론. 예. 그러니까 입지론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입지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치 학군, 학교 옆에 네. 아니면은 뭐 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옆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맞는 얘기인데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대 해석으로 된 가장 잘못된 편견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하락장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그건 뭐냐면 똘똘한 한 채는 버틴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잘못된 지금 일종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주식은 약간 개별주 성향도 좀 있거든요. 전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뭐 실적이 있거나 뭐 입지처럼 부동산의 입지처럼 좋은 내용이 있는 거는 상승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상한가도 치기도 하고 하는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 시장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좋고 호재가 너무 넘치더라도 그런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다 똑같이 비슷한 비율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편견에 이제 사로잡히면 내 거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은 이런 입지 좋은 거는 괜찮을 거야 해서 애써 무리해서 이제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손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를 좀 검증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과거 사례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은데 그런 것들 안 하고 약간은 상승장이 좀 길다 보니까 상승장에서 이제 좀 똘똘한 한 채 입지 좋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락장까지 버텨줄 거다 이런 걸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같이 빠진다, 좀 덜 빠질 뿐이지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많이 빠집니다. 더 많이 빠져요? 네네. 똘똘한 한 채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강남은 조금 더 다른데 빠지는 거에 비해서 좀 덜 빠졌거든요. 네.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버티는 게 매도자들이 지금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버티는데 급매물로 나오는 물건들이 간간이 있으니까 이제 급매물로 거래가 되면서 하락 거래가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매도자들이 워낙 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좀 안 팔고자 하고 이렇게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어요.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고 지금 점차 매수자한테 더 힘이 실리는 그렇죠.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버티다가 팔게 되면 그 떨어지는 정도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덜 버티고 팔면 조금 하락했을 때 누군가가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해 이렇게 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남들 다 하락한 상황에서 얘만 버티다가 여기서 이제 팔려고 내놓으면은 이제 하락 분위기가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자들이 굳이 얘만 이 정도 한 뭐 다른 것들은 한 30% 떨어졌는데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들이 지금 10% 정도에 나왔다. 그럼 안 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비슷한 비율로 맞춰줘야 매수자들이 이제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인 급락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장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 정보들 이게 이제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요즘 또 새롭게 정립이 된 게 어쨌든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그 어떻게 보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잘못된 키워드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왔지만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불과 10년 전에 유행했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하우스 푸어였습니다. 네. 하우스 푸어라는 게 집을 가진 사람이 거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실거주하고는 진짜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 좀 많이 떨어진다 해도 네. 내가 실거주자라면 네. 뭐 괜찮아, 네. 버티면 돼 이런 네네. 얘기를 흔하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상승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벼락거지라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집을 가지는 게 좋은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하락장이 돼서더라도 어쨌든 집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임차로 거주하는 것보다 실거주로 거주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또 나중에 언젠가는 우상향할 그렇지. 거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거주가 좋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잘못된 전제가 뭐냐면 하락장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예요. 하락장이 길기 때문에 사실 저 밑에서 이제 산 사람들은 버티기가 좀 수월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상승장 거의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가 좋다라고 하고 버틴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하락장을 다 버텨야 이제 어느 정도 좋은 날이 오는데, 그렇죠. 하락장을 못 버틸 가능성이 거의 80~90%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안 올라갈 때의 주거 비용을, 기회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집값이 안 올라가면 이제 순수한 주거비로서의 이제 비용 계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매매가가 10억짜리인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얘의 전세가는 지금 대략적으로 많이 잡아야 6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억 정도가 가진 사람이, 5억을 가진 사람이 실거주를 들어가려면 10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5억밖에 없으니까 5억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주거 비용은 자가로 가지면 주거 비용이 안 나간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대출을 5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5억을 받아서 대출 이자가 5억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가로 안 가고 임대로 가게 되면 똑같은 집을 6억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세가 6억이니까. 6억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5억이 있었으니까 1억만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주거 비용이고, 이 사람은 1억에 대한 이자가 주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자가로 들어가면 일단 집을 사면서 등기를 쳐야 되니까 취득세 비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재산세가 2년 동안 또 그 전세하고 이제 비교하려면 2년 동안 또 재산세를 내야 되고, 그러면 주거 비용이 자가라서 덜 들어가는 용도가 아니고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락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 손실까지 생기죠.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재산 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6억에 들어갔으면 6억 그대로 나올 때 6억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10억에 들어간 사람은 2년이 지나면은 7억, 8억 뭐 이 정도 손실, 자기 자산이 5억이었다가 지금 2억, 3억으로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만약에 4년을 더 4, 5년을 버텼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재산이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 이 하락장의 기간이 네. 길다고 표현하신 이 기간이 네. 어느 정도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5년 정도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은 40% 정도가 그 어느 정도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떨어진 거는 50에서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정고점 대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거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냉철하게 따지질 않고 그냥 실거주니까 작아니까 괜찮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지금 내가 당장 집이 필요하고 살아야 되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뭐 집값 신경 쓰지 말고 살 수도 있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거 상당한 위험한 생각이네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약간 비유를 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만약에 5억 있는 사람이 그럼 5억 집을 사면 대출이 안 나가지 않냐? 그럼 자기 비용이 안 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전세로 들어간다면 3억에 들어가거든요. 3억에 들어가면 5억 있는 사람은 일단 2억의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유 자금을 예금을 들어놓으면 지금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지금은 특판 예금 같은 경우 저거 막 8%짜리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경우가 됐든 임차가 주거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좋다. 이런 편견은 상승장에서만 통하는 거지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산을 줄여주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그러한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오히려 훨씬 현명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뭐 말씀하셨던 그 입지, 네. 이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역세권이 됐든 학교가 근처에 있던 이런 그 조건이 갖춰진 게 좋은 집이다라고 이제 저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어떤 게 편견이라는 거죠?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입지는 그거 좋은 건 맞는데 네, 네. 거기 있는 집이라고 해서 덜 떨어지거나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렇죠.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가지면 안 떨어지거나 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거예요. 50% 났어. 아니 40% 빠졌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연결되는 거고 똘똘한 한 채는 안 떨어질 것이다. 이것도 편견이라는 게 다 그렇죠. 연결되는 거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실거주로 가야 된다. 근데 책 목차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역세권 서울 아파트를 41% 할인 판매한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2011년인가 10년인가 그때 이제 하락장이었죠. 네. 그때에 고덕 아이파크 그때 그게 41% 할인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지론에 빠져들면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거기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잖아요. 네. 서울에 어떻게 보면 뭐 완전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핵심 지역에 좋은 아파트들, 브랜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할인 분양을 했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하고 상관없이 하락장이 되면 그런 가격들도 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락장 끝에서는 그러니까 하락장 뭐 이제 그 정도까지 오면 정말 심할 때니까 네. 그러한 일들이 특수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변사로 생길 수 있다. 40% 할인하는. 근데 신기하게 그 정도 할인했으면 지금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40% 정도 하면 나 무조건 가서 사야지. 그렇죠. 그렇죠. 돈 벌 기회네. 안 팔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도 안 팔리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41%까지 할인을 하는 거죠. 아, 계속해서 낮추면서. 겨우겨우 파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트리마제 그런 물건들도 할인 분양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강남의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반포 자이, 그 다음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 맞아요. 걔도 이제 미분양이 났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입지 좋은 것들도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반포 자이 같은 경우 통매각을 했어요. 안 팔리니까. 예, 그냥 그 투자자들한테 통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지론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가 좋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입지 좋은 물건들도 하락장이 되면 안 팔리는 물건들도 생기고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할인을 해도 잘 안 팔리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 반드시 생긴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네. 이제는 요 다음번에 이제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재테크 차원으로 빨리 이게 이제 네, 좀 네, 깨어 네. 있어서 네. 이렇게 선취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확신을 얻었던 부분이 아는 것과 확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 이걸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는 것에 표현합니다. 근데 아는 것은 나중에 그 일반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중이 네. 이쪽 방향으로 다 쏠려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대중이 가는 방향으로 바꾸게 돼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하락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하락장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봐야 돼요? 하락장의 시작을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황을 보더라도 다 조금씩 그 기점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2007년부터 하락했다. 어떤 분들은 2008년부터 하락했다. 또 어떤 분들은 2009년부터 하락했다. 10년부터 하락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점이 약간씩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상승을 멈춘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작년 말쯤, 작년 이제 그 가을쯤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상승 분위기가 이제 거의 멈추고 작년 가을 하반 이제 그 한 10월 이상 그때부터 이제 정체기로 제가 돌입을 했다라고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조정을 가는 정체기가 아니고 하락으로 완전히 변하는 조정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실질적인 하락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고 진짜 본격적인 하락은 지금 이번 가을 정도부터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뭐 좀 여유 있게 잡아도 한 1년 정도 된 걸로 보면 될까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도 한 3년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 4년, 5년 정도. 아, 네. 4년. 네. 아, 5년이라고 그렇죠. 그러셨나요? 네.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4년.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그 변동성에 의해서 더 빠질지 모르는데 네. 지금서부터 액션을 취했다가는 정말 힘든 4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미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버티질 못하고 대부분 사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근데 안 올라가거나 더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바닥을 깨고 더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바닥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벼락거지가 이 하락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책에서 표현한 거는 이제
벼락거지라는 키워드가 생긴 게 상승장이거든요. 그렇죠. 상승장에서 무주택자를 비유해서 벼락거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주택자는 사실 벼락거지라는 거는 손실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진짜 자산이 없어지거나 이래서 이제 뭐 거지가 됐다 이런 표현인 건데 이거는 상대적인 표현이 됐거든요. 실제로 무주택자들이 손실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전세로 있으니까 자산 증식이 안 됐을 뿐인데 문제는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자산 증식이 너무 크게 이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빗대어서 벼락거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하락장에서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산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자산 손실이라고 여겼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악화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벼락거지는 실질적으로는 하락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은 네. 앞으로 3년 이내에 만약에 집을 산다 네. 이러면 벼락거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적어도 한 4년째서부터나 좀 신경 그러니까 써서. 바닥에서 사도 안 올라가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사가지고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빠지게 되면 자산 손실에다가 자기 감정, 굉장히 불안한 감정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들어간 분들은 1, 2년 안에 다시 팔아요. 아, 그래. 못 견디고. 못 버티고. 그러면서 더 하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또 수억씩 또 손해를 볼 테니까. 그렇죠. 네. 불안하니까 몇 억 손해 보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감수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을 깨버리니까 지하가 있는 거죠. 저 심도 지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포가 오는 순간. 진짜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지금 내가 뭐 얼마 손해 보지만 네. 더 싸지면 그렇죠. 그때 가서 다시 저점 매수하리라. 아, 맞아요. 저도 주식할 때 그런 생각,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팔고 나면 또 다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맞아. 주식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면 빨리 하시든가 네. 좀 파격적으로 좀 하더라도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그 돌부처처럼 그렇죠. 한 20년 버틸 생각으로 어. 그냥 주구장창 버티든가. 그리고 새로 살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근데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주식도 해보셨지만 저도 버티고자 마음 먹고 가다가 반드시 갈아타잖아요. 무너지는 경우가 어떤 그 큰 어떤 안 좋은 뉴스나 네. 아니면 상황들이 터지거나 네.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그냥 새까닥 이렇게 저는 손가락을 잘못 넣는 그거보다 저는 제가 그 갈아타게 된 경우를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제가 가진 주식이 이제 좀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이제는 안 빠지겠구나 해서 진짜 안 빠지고 옆으로 계속 기는데 옆으로만 계속 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심에 두었던 언뜻 그냥 별로 관심 두지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여러 종목이 쫙 치고 올라가면 갑자기 이때 이쪽으로 갈아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물건을 쉽게 손절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버티기로 마음 먹었다면 정말 자기 멘탈 관리, 네. 그다음에 그 정말 엄청난 철저한 각오를 해야겠군요. 네. 근데 부동산에선 갈아타기 할 때 하락장에서 이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걸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거 팔 때 손실이 왜냐하면 정상 시세에 팔 수 없거든요. 매수자가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은 항상. 그래서 항상 팔려고 할 때 내가 시세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춰서 팔아야 돼요. 손실을 더 많이 보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손실이 커지는 구간인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정말 신규 매수와 관련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